반갑습니다. 하늘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루비는 프레도 6의 베지어스 플라인입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툴바를 끄집어 내놨죠. 툴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루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스케치업은 곡선 표현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스케치업은 태생이 폴리곤 모델링 툴이죠.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넙스 모델링 툴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케치업은 기본 툴로 제공하는 아크 툴, 그리고 2포인트 아크, 3포인트 아크, 자, 그리고 원도 있죠. 그리고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분명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손이 많이 가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손이 아주 많이 갑니다.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자, 이 루비는 그런 작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루비는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스케치 유케이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기능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툴바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세로선이 보이죠.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그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5가지는 그려진 곡선을 수정하거나 마감을 하거나 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5가지는 왼쪽에 있는 이 기능 툴이 있죠. 기능 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이콘 클래식 베지어 커버. 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밑그림을 미리 그려 놨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그려 놨습니다. 자, 우선 임의로 곡선을 하나 그려 놓고 나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콘에 있는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죠. 자, 먼저 화면을 보면서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죠. 일단 파란색 부분은 곡선이죠. 우리가 그리기를 원하는 형태의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보이죠. 자, 여기에 마우스가 가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컨트롤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V12 창을 보시면은 프리시즌이 20S라고 되어 있죠. 자, 정밀도니까 여기서는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총 20개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세그먼트를 변경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편집 상태에서 원하는 세그먼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2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거칠어 보이죠. 한 100개 정도로 입력을 해 볼까요? 자, 100S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세그먼트는 뒤에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변경이 되었죠. 자, 이번엔 10개로 한번 줄여보죠. 10S라고 치고 엔터. 자, 훨씬 거칠게 표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곡선의 형태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자, 이 주황색 부분, 직선 부분이 있고 꼭지점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포인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꼭지점 부분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자, 제가 이 꼭지점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2개의 직선이 있죠. 자, 이 2개의 직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만 변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자,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죠. 잘 보시면은 자, 나머지 부분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직선 부분을 잡고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 부분을 잡고 변형을 하면은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하면요. 자, 만약에 이 직선을 잡고 변형을 한다면은 이 직선과 연결되어 있는 양쪽에 있는 꼭지점, 그리고
그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직선, 자, 거기까지 다 변형이 됩니다. 해보죠. 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자, 이렇게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양쪽 끝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직선과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 그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직선, 자, 거기까지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특정 부분에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그쪽에 있는 곡선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여기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 자, 하나 더 생기면서 위쪽으로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더블 클릭. 자, 여기도 한 개 더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세밀하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만약에 컨트롤 포인트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컨트롤 포인트 위치에서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드는 게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화면을 탑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를 잡고 곡선을 변형을 할 때 X축 또는 Y축으로만 변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소 상태라면은 Z축 기준으로도 변형이 가능해야 되겠죠. 즉 아래 위로도 변형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곡선을 변형을 한다면은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축을 고정해야 되는데 축 고정하는 방식은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하게 되는데 저 윗방향은 Z축, 그리고 오른쪽은 X축, 왼쪽은 Y축,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컨트롤 포인트 위로 가지고 가면은 지금 컨트롤 포인트 색상이 까만색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축이 고정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포인트 색상이 투명한 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만 축 고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윗방향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렀죠.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Z축 방향으로 변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위로 들렸죠. 이런 식으로 축을 고정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X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화살표. 자, 이렇게 하면은 X축으로 변형이 되죠. 자, 휙휙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Y축으로 하려면은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번에는 Y축입니다. Y축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축 고정을 해제를 하려면은 컨트롤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가지고 가면은 자, 색깔이 지금 제가 Y축 방향으로 고정을 했죠.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도 녹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은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축을 고정할 수도 있고 축 고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일단 한 개의 곡선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편집 상태, 이 상태를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제가 됐죠. 자, 해제를 했는데 뭔가 곡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에디터, 자, 에디터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물론 당연히 곡선을 선택을 하고 해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하면은 다시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원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겠죠. 자, 설명드리는 김에 옆에 있는 버텍스 마커, 자, 얘도 설명을 드리죠. 얘도 마찬가지로 에디터 상태에서 곡선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에디터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세그먼트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여줍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죠. 각 세그먼트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서 변형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당연히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이 표시가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엑스트라 파라미터. 자, 얘는 지금 클릭을 해도 동작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기 있는 5가지는 왼쪽에 있는 기능 아이콘, 자, 여기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동작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자, 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옵션을 만질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도 동작을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보시면은 클로즈 루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끝이 지금 열려 있죠. 자, 이 부분을 아크로 마감할 것인지 직선으로 마감할 것인지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에디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크로 마감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보입니까? 자,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직선으로 마감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곡선을 그리는 작업 중에 곡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작업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 다시 그리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곡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완료를 했습니다. 자, 완료된 상태에서 얘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완료하기 전이라면은 얼마든지 직전 작업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찍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 찍었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찍고 싶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ESC 키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취소가 됐죠. 그럼 새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찍고 또 찍고. 자, 얘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ESC 키를 치면 됩니다. 그럼 새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ESC 키를 칠 때마다 작업이 순차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치면은 또 여기가 취소됐죠. 또 치면은 여기가 취소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를 한 상태라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해서 원하는 모양을 잡아가든지 아니면은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그려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엔드 포인트의 락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클래식 베지어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를 그릴 때는 반드시 처음에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곡선을 그려 나가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찍는 거를 스타트 포인트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찍는 거를 엔드 포인트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는 변형이 안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물론 완료를 한 뒤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변형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는 중에는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스타트와 엔드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엔드 포인트를 그리는 도중에 지금 락이 걸려 있잖아요. 이 락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타트 포인트를 찍고, 자, 엔드 포인트를 찍기 전에 Shift 키를 2번 연속해서 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을 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엔드 포인트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찍더라도 여기가 엔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엔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는 여기, 엔드 포인트는 여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Shift 키를 2번 연속해서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찍는 게 스타트 포인트, 두 번째 찍는 게 엔드 포인트죠. 자, 이 엔드 포인트 락을 해제하시려면은 Shift 키를 빠르게 2번 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찍어도 얘가 엔드가 안 됩니다. 계속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작업을 끝내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하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이제 엔드가 되는 겁니다. 스타트와 엔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팝업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 상황에 맞는 팝업 메뉴가 출력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또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은 제가 이미 다 시연을 했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연을 하지는 않고 이 메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이거는 더블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완료를 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완료를 하죠. 자, 그리고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작업을 완료를 하고 다시 새로운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현재 그리고 있는 것을 완료를 하고 다시 얘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곡선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작업을 완료를 하고 툴까지 종료를 합니다. 즉, 완전히 종료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직전 컨트롤 포인트를 취소하고 싶을 때 키보드의 ESC 키를 눌렀죠.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거는 작업 자체를 취소를 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그리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 버튼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작업을 하다가 세그먼트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고 싶을 때 얘를 클릭을 하죠. 자,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역시 세그먼트의 시작점과 끝점을 하늘색 포인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두 개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곡선을 그리다가 이렇게 아크로 마감하거나 직선으로 마감을 했죠.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마감을 했을 때, 즉 아크로 마감을 하거나 직선으로 마감을 했을 때 그 작업을 취소를 하겠다, 다시 이 상태로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는 기능이 똑같은데 여기 있는 두 개는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마감하는 것과 이 메뉴를 클릭해서 마감하는 게 약간은 다릅니다. 자, 그것만 한번 보여드리죠. 자, 먼저 이미 만들어진 곡선에 대해서 다시 곡선으로 마감하는 걸 보여드리죠. 자, 얘는 먼저 작업을 했던 거죠. 일단 이걸 사용하려면 얘를 선택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마감을 합니다. 자, 이걸로 끝이죠. 만약 이 곡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형을 하겠다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곡선을 그리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마감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Shift 키를 두 번 눌러야 되겠죠. 자, Shift 키 두 번, 그리고 자,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마감을 하면 됩니다. 자, 그게 얘를 클릭하는 것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마감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자, 계속 조절하다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해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지어 스플라인 루비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곡선을 만들었죠. 자, 이 곡선이 베지어 스플라인 루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속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곡선의 모양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완료를 하고 다른 툴을 이용해서 얘를 변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다시 얘를 클릭을 하더라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아직 다른 툴을 이용해서 편집을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불러놓고 클릭을 해서 자,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다시 마감했던 걸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속성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서
그리고 웰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웰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베지어 스플라인으로 만들었던 속성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얘를 잡고 클릭을 하더라도 편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죠. 자,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클래식 베지어 커브 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다른 기능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사실 이 루비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그리는 방법, 시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래식 베지어 커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폴리라인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그림을 불러놓고 설명을 드리죠. 자,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직선을 의미를 합니다. 자, 스케치업에는 라인 툴이 있죠. 라인 툴을 이용해서 제가 직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은 지금 제가 선을 3개를 그었죠. 각각은 엣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끊어진 선이죠. 자, 그래서 얘들은 폴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서로 묶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웰드를 해보죠. 그러면 속성이 커브로 바뀝니다. 커브로 바뀌면서 이 형태를 우리가 폴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스케치업의 모든 곡선은 다 폴리라인이죠, 사실은. 자, 툴바에 있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이런 형태로 그려서 마감을 하죠.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는데 얘는 지금 속성이 커브죠. 자, 만약에 툴을 해제를 하고 다시 선택을 해서 보더라도 얘는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툴인 라인 툴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린 다음에 그걸 또 다 선택을 해서 웰드를 하면은 똑같이 커브로 바뀌겠죠. 자, 그 커브와 이 커브의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툴바를 이용해서 얘를 그렸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에디터 모드로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를 선택을 하면은 역시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라인 툴을 이용해서 커브를 만들었을 때는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작업촌으로 돌아가서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다 엣지로 되어 있죠. 4개의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웰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브로 바뀌었겠죠. 이 상태에서 꼭지점을 잡고 무브 툴로 변형을 하면은 자,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얘를 굳이 편집을 하겠다면은 웰드 하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웰드 전 상태로 돌아가 보죠. 자, 지금은 웰드 전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다시 4개의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 선택을 하고 무브 툴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웰드 한 것과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잡고 변형을 하면은 아까처럼 변형이 가능하겠죠. 자, 웰드 하기 전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툴바에 있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을 그렸을 때는 언제든지 에디트 모드에서 편집이 가능하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폴리라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폴리라인 디바이더 포 애니메이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리라인을 그린 다음에 쪼갭니다. 나누는데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나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클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옵션 입력 창이 출력이 되죠. 자,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는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미니멈 스텝, 맥시멈 스텝. 자, 이렇게 입력 창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모드를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이퀄 스텝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퀄 스텝 맥시멈.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엑셀레이션 미니멈 투 맥시멈.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디슬레이션 맥시멈 투 미니멈. 자, 그리고 엑셀레이션 된 디슬레이션,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디슬레이션, 그리고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이퀄 스텝 미니멈,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 이 길이를 먼저 확인을 해 보죠. 제가 이 한 칸을 몇 mm로 만들었는지. 자, 이게 100mm입니다. 각각 100mm겠죠. 자, 여기 있는 가이드선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겁니다. 자, 미니멈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미니멈 쪽을 10mm 정도, 자, 맥시멈을 100mm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서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지금 보시면은 각 세그먼트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길이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종료를 하고, 자, 얘를 좀 분해를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더. 그리고 자, 스타일을 열어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 세그먼트가 길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줄자 툴을 선택을 하시고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10mm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10mm, 다 10mm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그먼트가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맥시멈으로 해보죠. 자, 똑같이 선택을 하고, 자, 맥시멈은 우리가 100으로 입력을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면 요 한 칸이 100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맞추고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다시 익스플로더. 자,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100mm씩 끊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입력한 길이대로 정확하게 잘 잘라주는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자, 이건 그대로 놔두죠. 맥시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길이를 정확하게 끝까지 안 맞추고 한 중간쯤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다시 익스플로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mm씩 잘랐는데 이번에는 100mm가 안 되죠. 딱 보기에도. 자, 94.02 그리고 94.02. 자, 균등하게 잘라줬지만은 100mm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전체 길이 자체가 100mm씩 똑같이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00mm의 근사치로 맞춰서 균등하게 자를 수 있는 수치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게 아까 94.02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균등하게 잘랐는데 길이가 안 맞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대한 근사치로 길이에 맞게 자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른 옵션도 한번 보죠. 자, 세 번째는 엑셀레이션 미니멈 투 맥시멈. 자, 얘는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순차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10부터 100까지 오케이 하고, 자, 얘도 확인해 보죠. 익스플로드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으로 볼 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처음 시작은 10이니까 무조건 10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길이를 확인해 보면은
자, 처음은 무조건 10이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은 아마 100이 안 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0이 안 되죠. 96.67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순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제일 끝은 최대한 근사치에 맞춰준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옵션, 디슬레이션은 지금 한 것 값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맥스에서 시작을 하고, 맥스에서 시작을 해서 미니멈까지 순차적으로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처음은 무조건 맥시멈으로 맞춰주고, 마지막은 근사치 값으로 맞춰준다. 즉, 미니멈의 근사치 값으로 맞춰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옵션을 한번 보죠. 다섯 번째 옵션은 acceleration then deceleration 그리고 minimum, maximum, minimu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린 선을 정확하게 2등분을 합니다. 반을 딱 나눠 가지고 왼쪽에서부터는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순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오른쪽은 맥시멈부터 미니멈까지 또 순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하늘색으로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도 확인을 해보죠. 익스플로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차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리고 가운데까지 왔다가 다시 가운데에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자, 확인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옵션, 자, 마지막 옵션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처음에 시작은 맥시멈부터 해서 중간까지 미니멈으로 감소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또 미니멈부터 맥시멈으로 또 증가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폴리라인 디바이드 포 애니메이션은 직선에 대해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곡선에 대해서도 이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물론 그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